실거주자분들한테는 내 집 마련 기회가 될 수 있고, 투자자분들은 좋은 투자 기회가 되겠죠. 그래서 당장 좀 세금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자금 마련을 좀 시간을 갖고 준비할 수가 있겠죠. 네, 안녕하세요. 머니방이데이 머니맨 송준영 기자. 임대맨 기래성 기자입니다. 네, 임대맨님 정말 오랜만에 뵙네요. 네, 맞죠? 오랜만입니다. 예. 제가 분위기도 이렇게 좀 약간 바뀌고, 예. 저희가 그동안에 그 쇼츠 위주로 저희가 좀 하다가 부동산 시장도 지금 많이 바뀌고 있고 해서 네. 좀 심층적으로 좀 한번 들여다보려고 하는데 네. 오늘 어떤 내용 혹시 준비하셨나요? 예, 오늘은 내 집 마련의 기회? 꽃이죠. 예. 분양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분양권이요? 합니다. 네. 요즘에 분양가가 너무 오르고 있잖아요. 분야가 예. 많이 올랐죠. 예, 네. 그래서 뭐 서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10억이 넘으니까 분양권을 미리 좀 선점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좀 있어요. 최근에 그 서울 분양권 거래가 좀 많았었잖아요. 상반기에 좀 많아졌다가, 왜냐하면 전매 제한이 풀려서 네. 그 물건들이 소진되니까 지금 좀 거래량은 좀 줄어든 상황인데요. 근데 이제 연말에 진짜 알짜, 좋아하는 말이잖아요. 네네, 네. 알짜 알짜. 지역에서, 예, 네. 그래서 대단지, 대단지. 네. 청가구 이상 대단지에서 네. 이제 분양권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기회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러면. 네네, 이게 올 초에 정부에서 이제 분양권 그 전매 제한을 풀었거든요. 네. 그래서 원래는 최대 10년이었는데 수도권에서 지금 1년으로 줄어들었어요. 그 1년 지난 분양권들이 나오는 거예요. 네네. 공급 부족이 앞으로 2, 3년 뒤에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분양권이 내 집 마련 기회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오늘 주제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의 주제는 연말 서울 입성 기회 온다. 분양권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임대맨님, 올해 나오는 서울의 분양권 중에 좀 괜찮은 단지 몇 개 소개해 주신다면은. 네, 연말까지 6곳에서 분양권이 이제 풀리는데요. 네. 이 중 한 5곳이 청가구 이상 대단지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사실 청가구 이상의 어떤 대단지를 좀 수요가 좀 높잖아요. 또 이제 서울은 좀 지하철이 다 잘 갖춰져 있고 역세권, 심지어 역세권. 많거든요. 예, 네. 예. 이번에 나오는 물건들이 입지가 좋으니까 참 살펴보겠습니다. 네, 천천히 한번 보시죠. 그러면요. 네. 가장 먼저 소개해 주실 물건이 어디인가요? 네네. 당장 이제 11월에 중랑구 중화동에 리버센 SK뷰 롯데캐슬. 저 들어본 것 같습니다. 들어보셨어요? 네. 이게 1055가구예요. 서울지하철 7호선 중화역. 가까이 있네요. 네네. 걸어서 한 3분 정도 걸리려네요. 저희가 지금 최첨단 시스템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노트북에 다 나옵니다 지금. 맞죠? 근데 입주는 2025년 11월입니다. 아직 그러면은 2년 남았네요. 딱 2년 남았네요. 네네. 여기는 이제 강동구 둔촌동. 네. 이것도 같은 이제 11월 분양권이 나오는 단지인데 더샵파크 솔레이유입니다. 둔촌이랑 가깝네요. 네, 재건축하는 거. 가까워요. 또 어떤 사람들은 둔촌주공보다 입주는 더 좋다, 뭐 이런 얘기도 그런 있어요. 이야기까지. 예. 이제 학교 초중고가 다 있어요. 지하철역도 바로 옆에. 예. 물론 여기는 약간 좀 세대수가 좀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이긴 해요. 예. 195가구. 또 넘어가시죠. 네. 네. 이제 12월이죠. 예, 연말에 이게 핵심이네요. 네네. 네. 이제 둔촌주공 네. 이제 재건축한 올림픽 파크 포레온. 여기가 사실 분양권 전매 제한을 푼 곳이기도 하잖아요. 예, 이게 전매제한이 풀린 이유가 둔촌주공 일변 구하기라고. 이런 거 네. 네. 그래서 전매제한을 풀고 뭐 실거주 폐지도 한다고, 양도세도 없앤다고 그런 얘기가 나왔었죠. 예. 아무튼 둔촌주공은 2025년 1월 입주입니다. 여기 뭐 입지야 뭐 말할 것도 없는. 네, 여기 뭐 지하철이 뭐 근처에 3군데나 있어요. 그리고 학교도 근처에 좀 많고. 네, 지금 이게 언제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12월에 나옵니다. 12월에 네네. 분양권을 거래할 수 있다. 그렇죠. 또 다른 곳 또 있을까요? 같은 12월, 네. 12월에 성북구 장이동, 장이자이 레디언트가 분양합니다. 저 이것도 들어봤습니다. 예, 여기도 되게 단지가 크고, 여기는 장인 뉴타운 대장 아파트예요. 지하철도 가깝고 세대수도 2,840가구나 돼요. 여긴 대단지네요. 여기는 2025년 3월에 입주를 시작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번 강동구 길동, 강동 헤리티지 자이 1299가구로 입지도 괜찮죠, 여기는. 실거주자분들한테는 내 집 마련 기회가 될 수 있고, 투자자분들은 뭐 좋은 투자 기회가 되겠죠. 한번 네.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죠. 네. 임대빈님, 그러면은 분양권 투자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은. 예. 네.
분양권의 최대 장점은 초기 비용이 덜 든다.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게 초기 비용이 들어가나요? 이제 우리가 집을 뭐 매매하게 되면 금액을 빨리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아, 네. 분양권은 계약금, 분양가의 10%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네. 프리미엄이 붙잖아요. 계약금이랑 프리미엄, 초기 비용 이렇게 든다라고 생각하면 네네, 요 금액만 있으면 되거든요. 안 와닿으실 것 같아서 장의자의 레지던트죠. 네. 2,800가구 대단지에 네. 장현뉴타운 대단지 여기 집을 사고 싶다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분양가가 전용 59제곱미터가 최고가가 7억 9,840만 원이었어요. 지금 현재 조합의 입주권이 8억 원에서 9억 원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8, 9억 원에 거래되고 있으니까 프리미엄이 한 1억 원에서 2억 원가량 붙은 거예요. 이제 분양가도 비슷하겠죠, 입주권이랑. 분양권을 만약에 사게 된다. 계약금 7,984만 원에 프리미엄 1억 원을 붙여서 한 1억 8천만 원 정도의 분양권을 매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초기에. 그러면은 뭐 1억 8천만 원에 일단 소유권을 획득할 수가 있다. 어차피 중도금이나 이런 것들 나중에 내는 그런 시스템이니까. 그렇죠. 예, 예. 입주 연도가 2025년이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럼 이 2년 동안은 그런 자금 부담이 크진 않겠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분양권은 좀 네. 세금 부담이 덜한데요. 이제 입주 시에 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당장 좀 세금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자금 마련을 좀 시간을 갖고 준비할 수가 있겠죠. 이님님, 그럼 또 다른 장점이 뭐가 있나요? 분양권이 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오는 편입니다. 네, 왜 그럴까요? 좀 많이 나와서 그런 건가요? 예, 맞습니다. 아, 네, 일단 많이 나온다. 분양권이 생각보다 시장이 좀 많이 풀려요. 좀 사례는 다양한데요. 수분양자가 자금 조달을 못해서 금리 부담이 커져서 나오는 급매물이나 그냥 갈아타기 당첨자들 애초에 이제 프리미엄 노리고 온 네. 그 투자자들 물건이 이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전에 분양권 전매 제한되기 전에는 분양권 거래 4건 중 1건은 프리미엄 투자자들 물건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물건 경쟁을 하면서 계속 가격이 떨어질 수가 있고 초기 프리미엄 가격으로 물건을 얻을 수도 있다. 초피 투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예. 부동산을 들었는데 이거는 전매자 풀리는 그 시점이 되게 어떻게 보면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알짜 단지고 또 언제 이렇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기회가 될 수 있다. 네네. 또 한 가지는 1주택자분들한테 좀 해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중도금 대출 받고 나서 뭐 잔금 마련을 해야 된다. 네. 예. 그럴 때는 이제 기존 주택 담보로 생활 안정자금을 대출을 받는 거죠. 원래 이게 생활 안정자금 대출이라는 게 대출 후에 분양권을 이제 취득할 수가 없거든요. 네네. 네. 이제 만약 분양권을 취득을 하면 바로 이제 상환을 해야 돼요. 그리고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이 됩니다. 근데 이제 분양권은 취득한 시점에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분양권을 받고 대출을 받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제한을 받지 않는다. 또 입주권과 비교해서 입주권은 잔금 납부 시점에 주택수에 포함이 돼요. 최종 잔금을 납부할 때. 네네. 네. 근데 입주권은 그래서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이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아, 분양권은 분양권 산 시점에 바로 그 취득이 되니까 네. 이걸로 잔금을 해결할 수가 있죠. 훨씬 유리하네요. 예, 1주택자도 분양권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네네. 인대배님, 그런데 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실거주 요건이 폐지가 지금 안 된 상황이잖아요. 국회에 계류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좀 영향이나 뭐 이런 게 없을까요? 지금 분양권 거래 최대 걸림돌로 실거주 의무를 꼽고 있는데요. 올해 1월 초에 발표하고 법안도 발의가 됐는데 아직 국회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번 국회가 이제 만료가 되잖아요, 내년에. 내년 5월까지 안 되면 폐기가 됩니다. 그럼 그 전에 이게 나와야 되겠네요. 일반적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만약에 실거주 의무가 폐지가 되지 않으면 분양권이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풀릴 가능성이 있나요? 예, 저는 풀릴 거라고 보는데요. 네. 확신의 그런 언어를 잘 안 쓰시는데 이거 좀 약간 확신하시고 예, 예전 둔촌주공이 계약 미달 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그때 한 게 전매 제한 완화랑 실거주 의무 폐지 이런 거란 말이에요. 둔촌주공 마감면 PF 대출 받은 거 이제 다 건설사들 부도 위기도 커지고 수요 진작을 위해서 풀었던 거죠. 근데 안 된다? 그럼 난리가 나겠죠. 둔촌주공 만가구가 넘잖아요. 총선 다가오는데 총선도 어떻게 하나요? 많아요. 네. 실거주 의무 폐지가 안 된다. 네. 그럼 여기 39, 49 타입이 있어요. 네. 그러면 거기 당첨되신 분들은 뭐 살아야 4인 가구가 이제 거기서 살아야 되는 둔촌주공 입주 시기가 네. 2025년 1월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되지 않을까? 좀 되지 않을까? 정기국회가 12월에 열리는데 네네. 근데 이때 좀 통과될 거라고 좀 봐도 무방하겠네요. 예, 또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네. 올 10월까지는 꼭 좀 통과되도록 국회에 좀 압박을 넣어보겠다. 지금까지 분양권 이야기를 했는데 네네.
저 약간 하나 좀 약간 덧붙이고 싶은 부분이 네. 그 이자, 금리 관련된 부분도 약간 고려해야 될 부분인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죠. 뭐 분양 나온 단지들 잘 살펴보시면은 뭐 중도금 이자 후불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까지 고금리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네네. 이게 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얘기도 있어서 이런 부분도 감안하시면은 훨씬 더 분양권 투자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분양권 거래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전 상당히 흥미가 있어가지고 제가 또 촬영 끝나면 또 한번 또 여쭤보겠습니다. 미리 선점을 하셔서 네. 나중에 후회하지 않게 이렇게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에 또 더 재밌고 유익한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돈줄의 기목을 지키다 버니맨 송준영 기자였고요. 인대뱅 기대성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희민님 미분양 주택이 지금 6만 가구를 넘었다고 그러네요. 와, 장난 아니네요. 여기에 청약 경쟁률도 지금 한 자릿수로 떨어졌는데요. 큰 관심을 받았던 둔촌도 지금 사실상 그렇게 저조하지 않았냐 이런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죠. 청약 시장이 찬바람을 불고 있는데 네. 또 강남 3구에서 또 대규모 물량이 좀 분양을 앞두고 있다고 해요. 그 부동산 시장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오늘 한번 과연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좌지우지할지 네네. 강남 상구의 분양 물량을 들고 와봤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머니방에 대해 머니맨 송준영 기자. 임대뱅 기대성 기자입니다. 감기 걸리셨다고. 뭐 부동산 시장처럼 좋진 않은데. 네, 제가 목소리가 좀 이래서 좀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아마 이게 방송이 나가는 시점이 둔촌 이야기 좀 많이 지나갔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완판에 실패했더라고요. 정단계약에. 네, 그거는 뭐 예상이 예상했고, 됐었고, 예. 네, 네. 계약률이 중요했었는데, 네, 공개가 안 됐잖아요. 예, 기존 계약자들이나 당첨자들은 계약률을 보고 나중에 미래 자산 가치를 예상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파악이 안 되니까 답답해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또 하나를 좀 고민해보자고 주제를 들고 온 게 올해 강남 3구 어떻게 보면 부동산의 바로미터라고 볼 수 있는 곳이죠. 네. 그래서 불량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여기가 둔촌보다도 이제 입지가 더 좋고 수요가 많은 강남 3구이기 때문에 이 입추에 나오는 청약 물량이 중요할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강남 3구 분양은 다를까입니다. 이 말씀드리기 전에 홍보를 하나 하자면은 저희 시사저널 이코노미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기대성 기자님이랑 또 저희 부동산 팀에서 쓴 그런 기획 기사들이 있거든요. 정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저희 영상에서는 또 간략하게 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원희민님, 그럼 네. 지금 강남에 네. 좀 되게 알짜 단지들이 이제 분양을 많이 앞둔 것 같아요. 네. 예, 어디 위주로 봐야 될까요? 그럼 먼저 그 강남 상구라고 하면은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이렇게 지금 나눠져 있잖아요. 네. 뭐 정부에서도 나오는 보도자를 보더라도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먼저 서초구를 보면은 좀 더 집중된 물량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선 서초구도 방배동이 있고 또 서초동이 있고 잠원동 좀 더 들어가면 내곡, 세곡동 네.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데 네네. 가장 많은 단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곳이 방배동. 네, 사실 방배동이 좀 전통적인 그런 부촌이잖아요. 큰 단독주택 단지들도 있고 네. 그리고 빌라들도 지금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좀 빠를 것으로 예상되는 일반 분양이 좀 빠를 것으로 예상되는 곳이 방배 6구역을 재건축한 레미안 원피를 네. 여기는 언제 확정이 되진 않았지만 예상되기로는 6월 전후. 이 보면은 총 1097가구에 497가구가 일반 물량으로 나옵니다. 네. 물량은 사실 좀 많지는 않지만 지금 부동산 하락기에 처음 나오는 방배동 물량이라는 점에서 좀 주목할 수 있는 부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게 레미안 원페를이라 그래서 네네. 삼성물산에서 메이저 시용사에다 1000가구가 넘는 대단지에다가 물론 일반 물량은 많지는 않지만 입지도 굉장히 좋은 곳이거든요. 네. 이 원페를라가 진주라는 스페인어래요. 진짜 진주가 될 수 있을 것일까 방배동에. 네. 네,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원희민님, 방배동에서 분양 예정 단지가 따로 있나요? 아, 네. 사실 이게 제일 핵심일 것 같거든요. 아. 왜냐면은 일반 물량이 제일 많이 나오는 곳이 바로 방배 5구역을 재건축하는 DH 방배. 현대 프리미엄 브랜드가 붙었네요. 네, 방배에서 거의 처음으로 현대 프리미엄이 붙은 음. 그런 단지로 지금 소개되고 있고요. 예. 세대를 보면은 3080세대입니다. 아. 네, 엄청난 대단지죠. 근데 여기에 일반 분양이 1686세대. 그래서 물량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네네.
사실은 둔천주공 일반 분양을 했을 때 비교되는 단지였어요. 네. 네, 둔천주공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DH 방배로 청약을 해라 이런 네. 이야기도 나왔을 정도로 네. 어떤 전략적인 측면에서 일각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만큼 대단지 이게 입지를 보시면은 내방역이랑 가까워요. 이수역이랑 되게 큰 단지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집중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이거는 일정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이르면 올해 말 이렇게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반 부자분이 많아서 네. 또 청약 결과에 따라서 또뭐 왔다 갔다 할 수 있겠네요. 아, 네. 좀 관심 있게 보는 가장 주요한 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네. 또 다른 단지 뭐 반포나 잠원동에도 뭐 네. 있을까요, 분양 물량이? 반포도 사실 지금 재건축 이슈가 굉장히 많은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미 원베를리가 지금 지어지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신반포 15차를 철거한 다음에 짓는 레미안 원 펜타스 이게 라틴어로 엘리트라는 뜻이래요. 네. 네. 이것도 역시 삼성물산에서 하는 메이저에서 하는 지금 근데 대신은 일반 분량이 좀 작습니다. 242가구 물량이 작기 때문에 완판될 가능성도 있긴 한데 주요 입지에서 진행되는 분량이다 보니까 네네. 사람들의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죠. 이 주변에 보면은 뭐 아크로 리버 파크가 있고 원밸리가 네, 있고 예. 그다음에 그 주변에 원펜타스가 있고 건너편에는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 네. 이렇게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 살고 싶은 입지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런 수요들을 다 끌어당길 수 있을 것인지 한번 살펴보는 것도 되게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또 주목해볼 단지가 잠원동으로 넘어가면은 네네. 메이플 자이였습니다. 네. 메이플자이는 여기 제가 좀 달아서 좀 보신 적 있으세요, 여기 근처에? 저는 왜냐면 저희 회사 들어올 때 네네. 이쪽을 지나쳐 가거든요. 네네. 규모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요게 이제 재건축이 완료가 되면은 35층에 29개 동, 가구 수가 3,307가구예요. 와, 예. 어마어마하네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반포 대장주로 꼽히는 반포 뭐 1, 2, 4주구도 이제 되게 큰 단지인데 거기랑 네. 좀 어깨를 나란히 하는 할 수 있는. 예, 그런 반포의 핵심 단지다. 예. 그래서 요거는 반포 8에서 11단지랑 네. 17차, 노건 한신, 상가 9개 동을 이제 합쳐서 재건축하는 단지거든요. 되게 예. 손을 많이 잡았네요. 그렇죠. 예. 여기가 또 좀 특이한 게 그 더블 역세권. 아, 네. 예,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학군도 되게 좋고요. 근처에 뭐 고속버스 터미널도 있고 뭐 신세계백화점, 뭐 뉴커 아울렛, 그래서 뭐 역세, 학세, 몰세, 그래서 3세권을 다 갖고 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반포에는 DH와 지금 레미안, 네. 그 삼성타운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네. 그렇게 형성되고 있고 지금 잠원동과 이 반포 여기는 자이타운 이렇게 형성됐다는 네. 측면에서 대부분 다 메이저 시공사이기 때문에 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다만 여기는 일반 분양이 좀 작게 나옵니다. 3,300 가구 규모가 대단지에 들어섰는데 네. 아무래도 조합원이 많기 때문에 네. 246가구 아마 경쟁이 치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마저 만약에 완판이 뭐 정단계약에서 계약률이 뭐 다 되지 않는다 이러면은 또 부동산 시장에 좀 안 좋은 시그널을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예. 네. 그 옛날에 반포자리가 생각이 납니다. 그렇게 될 수 있겠네요. 지금까지 뭐 서초구 이렇게 설명드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강남구를 보면은 네네. 한강 조망이 되는 재건축 단지가 나옵니다. 어디죠? 청담동에 나오는데 그 옆에 있는 청담자이 같은 경우는 신혼인 부자 그런 곳을 많이 사는 곳이었거든요. 네네. 신축이 하나 들어섭니다. 그 음. 바로 청담 리엘이라고. 예. 네, 이제 알짜 단지로 꼽히고 있거든요. 올해 네네. 상반기 부장 계획이 잡혀 있고 여기는 청담 3위 아파트를 재건축해서 35층 높이 그리고 9개. 네. 1261세 되면 또 생각보다 규모가 있는 네네. 그런 동이잖아요. 예, 네. 그죠. 근데 여기 근데 일반 분양은 182가구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분양은 무난하게 될것 네 같네요. 그렇게 예. 예상되고 있기는 합니다. 여기가 청담동에서 9년 만에 나오는 그 한강뷰 아파트라고. 네. 사실 뭐 청담동 쪽은 뭐 아파트보다는 약간 그 고급 빌라 위주로 네, 이렇게 좀 많이 그렇죠. 형성돼 있잖아요. 네. 근데 공급 측면에서 관심이 많이 갈 수밖에 없는 단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한강변이 바로 이제 붙어 있고 지도 보니까 네. 예. 그리고 7호선 그 청담역 거기랑도 완전 붙어 있는. 9호선이랑도 이렇게 좀 가깝게 갈 수 있고 삼성역 쪽으로 바로 갈 수 있어요. 영동대로로 바로 갈 수 있으니까 입지적으로는 청담동답다. 여기도 아마 수요가 많이 몰리지 않을까? 네. 자산가분들이 많이 몰릴 것 같네요. 네. 182가구면. 그렇죠. 네. 근데 만약에 또 여기가 또 완판이 안 된다? 그러면은 자산가들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는 예, 그러네요. 측면이 예, 있습니다. 네. 네.
네, 마지막으로 송파구를 봐야 될 것 네. 같은데요. 송파구도 지금 거의 18년 만에 신축이 이렇게 9년만, 뭐 18년만 진짜 강남 공급이 엄청나네요. 그렇죠. 네. 물론 송파구 안에서는 이미 그 신축 단지가 있긴 한데 음, 잠실에서 나오는 18년 만에 나오는 그런 아파트이기 때문에 어딘가요?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입니다. 잠실 진주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단지인데 여기도 가구 수가 굉장해요. 네, 2,678가구 중 578가구를 일반 분양할 예정입니다. 여기도 지도 보시면 알겠지만 문 열면 올림픽공원 뷰가 가는. 아, 네. 이제 바로 그 롯데월드, 아, 그렇죠. 롯데타워가 있고 롯데월드 몰이 있다. 네. 상권도 풍부하고 네. 예, 공원이 있고 네. 한강 가깝고 네. 마이스 개발이라고. 아, 네. 호재도 네. 많죠. 네네. 네. 개발 호재도 많아서 이렇게 결과를 좀 지켜보는 것도 네. 향후 좀 시장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희회님, 이제 강남 상구에서 분양이 되는데 이제 정부가 픽한 곳이고 수요가 많은 지역인데 뭐 좀 변수가 있을까요? 일반 분양 물량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뭐 미분양 나올까 하는 의구심을 제기하는 사람이 사실 좀 많거든요. 지금 문제는 지금 부동산 시장이 좀 하락기에 접어들어 있는 상태고 이게 문제는 또 분양가란 말이에요. 강남 상구에서 미분양이 전혀 없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반포 자이나 뭐 반포 레미안도 사실 미분양이 네, 있었던 과거에 곳이었고 있었죠. 네. 특히 지금 보면은 그 문제는 분양가를 낮추기가 굉장히 쉽지 않아졌다라는 측면이 그렇죠. 있습니다. 지금 공사비가 증액되면서 공사를 멈추는 그런 이슈도 네, 많잖아요. 네. 그리고 공시지가도 이미 많이 높아져 버린 상태고 네네. 지금 보면은 뭐 대부분 다 분양가가 평당 5천만 원, 6천만 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니까 네. 물론 둔촌주공보다는 좀 더 수요가 많을 수 있는데 지금 아무래도 지금 현금이 또 잘 안 돌고 있잖아요. 특례 보금자리론이 실행되고 있고 지금 대출에 대한 제한이 좀 많이 사라지긴 했지만 시장 금리를 보면은 고점에서 좀 내려오긴 했거든요. 뭐 물론 네. 기준 금리는 높아졌지만 네. 근데 아직까지는 그 절대적인 금리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 물론 자산가들도 부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 있기 정부가 어쨌든 규제를 풀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물론 지금 강남 상구는 좀 규제에 묶여져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잠실 같은 경우나 뭐 강남, 용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아직은 정부에서 조금 눌러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거의 10년만, 뭐 20년만 네. 나오는 새 아파트라. 네. 그런 기대적인 측면을 왜냐면 이걸만 보고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네. 한창 또 유행하고 있는 게 상급지로 갈아타기. 지금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금 부동산 떨어진 것을 활용해서 상급지로 갈아타기로 나서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수요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수요가 몰릴 수 있기 때문에 흥행도 뭐 충분히 뭐 부동산 하락기에서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비싼 분양가에도 사람들이 몰린다면은 부동산 시장이 다시금 한번 좀 활기를 찾을 수 있다. 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네. 네, 오늘 그 올해 나올 수 있는 강남 네. 상구 대여들 살펴봤는데 근데 어떠세요? 좀 기사로도 쓰시고 오늘 촬영도 하시면서 가구 수가 얼마 안 되고 또 알짜 단지이기 때문에 흥행에는 뭐 무난하게 예, 성공할 것 같다. 아 나도 살고 싶다. 이게 입지가 너무 좋은 곳들이라. 네, 이 아파트 새로운 아파트에 대한 기대 심리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아마 좀 무난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보지만 부동산 또 하락기이기 때문에 또 나서 상황 살펴보는 것도 좀 중요한 측면이 있다고 봐서 한번 나가서 한번 살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한번 저희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또 이제 다음에 네, 유익한 내용으로 네, 찾아뵙겠습니다. 네. 네, 저희는 지금까지 돈줄의 돈줄의 길목을 길목을 지키다. 지키다. 네, 저는 임대맨 기대성 기자. 네, 머니맨 송준영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서울 분양 단지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동안 쌓여있던 물량이 7, 8월에 공급될 예정인데요. 12억 한강변, 강남 3구, 미니 신도시급 다양한 분양 단지들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무주택자뿐만 아니라 1주택자분들, 가점이 낮은 분들도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 오늘 방송을 꼭 시청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머니방위대의 머니맨 송준영 기자. 임대맨 기대성 기자입니다. 네, 임대민님. 네. 요즘에 분양 시장이 좀 핫하더라고요. 청약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다 이런 걸 좀 알 수 있는데요. 수도권 1순위 청약 경쟁률이 원래 올 1월 초까지만 해도 0.28대 1, 그래서 좀 꾸준히 상승하다가 6월에 24.03대 1이 됩니다. 확 뛰었네요. 네네. 분양가가 그렇게 싸진 게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경쟁률이 올라가는 뭐 이유를 좀 간략하게 뭐 설명해 주시면은. 네, 일단 정부에서 좀 규제 완화를 하면서 네. 대출이나 뭐 청약제도 이런 게 많이 개편이 됐고요. 지금 이 공사비 이슈가 있잖아요. 아, 네. 이제 분양가는 공사비랑 연관이 깊잖아요. 네. 네. 그래서 공사비가 오르면 분양가도 오를 수밖에 없다. 분양가가 더 오르기 전에 네. 지금 좀 잡자. 뭐 이런 좀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오늘의 주제는 그러면 어떤 건가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불붙은 서울 분양시장 예비 청약자들 다음 행성지는 어디입니다. 네, 인대민님. 그러면은 예비 그런 청약자들이 기대를 모으고 있는 그런 단지들이 있으면은 무엇이 있을까요? 7, 8월에 분양되는 좀 관심도가 높을 만한 3개의 단지를 들고 왔는데 첫 번째는 송파구 문정동의 1스테이트 2편한 세상 문정입니다. 1265세대네요. 네네. 아무래도 송파구라 네. 좀 관심이 높겠죠. 그리고 광진구 자양동 이 한강변 마지막 개발지라고 해서 주목을 받는 곳이에요. 네. 이쪽에서 구의역 롯데캐슬 이스트폴이 7월에 분양을 앞두고 있고 아, 네. 네, 그다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 북쪽 좀 동대문구 이문동의 레미안 라그란데. 아, 네. 레미안이 나오네요. 네네. 여기는 이제 삼성물산이 올해 첫 분양하는 단지입니다. 아, 올해 첫 분양이. 네네. 아, 그래서 요 3개 단지를 이제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대민님. 첫 번째 단지로 히스테이트 2편한 세상 문정. 네. 이거 한번 살펴봐 주시죠. 네, 요거는 이제 위치적으로 네. 아무래도 잠실이랑 강남으로 이제 출퇴근하는 분들한테 좀 좋은 입지죠. 지상 최고 18층 14개 동 1265가구 들어가는 대단지인데요. 이번에 일반 분양 물량은 한 299가구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가든 파이브 근처인가요? 이렇게 좀 뭐 특징적인 게 있나요? 지금 송파구가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잖아요. 아,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픈 곳이죠. 네. 네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습니다. 아, 그럼 분양 좀 싸게 나오나요? 네, 그렇죠. 그래서 주변 시세보다 한 7, 네. 80% 정도 시세로 네. 이제 나오는데 평당 분양가가 3,580만 원. 인근에 문정 레미안이 평당 3,780만 원 정도 해요. 레미안 파크팰리스 지금 4,495만 원 정도. 송파 시그니처 롯데캐슬 이거 네. 4,200만 원 정도 하고요. 신축이잖아요. 짓고 나면 좀 더 오를 가능성이 더 높다. 또 뭐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이제 좀 일반 분양 보실 때 전용 84가 9평이 포함되지가 않았어요. 일반 분양에 조합원이 다 가져가는 그런 것 같아요. 예. 전용 74 한 30평 정도 되는데 가장 큰 평형대입니다. 일반 분양 중에서 한 51가구 정도. 51가구. 그렇게 네. 이것도 그렇게 많지는 않기는 하네요. 네네. 59제곱미터가 58가구, 초소형인 46, 177가구 이렇게. 네. 또 저희가 또 좋은 점만 얘기한 것 같은데 또 네. 살펴볼 부분이 있을까요? 좀 단점이 지도로 보셨겠지만 강남 3구 위치긴 한데 지하철이 다 좀 멀어요. 그래서 뭐 8호선 문정역이 있고 네. 5호선 계룡역이 있는데 네. 여기 도보로 한 20분, 버스로 한 15분 정도. 좀 요점은 아쉬운 부분이죠. 네. 그래도 사실 뭐 입지적으로는 송파구니까 네네. 입지적인 강점은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네. 그렇죠. 인대민님 그러면은 네. 북쪽으로 선점도 한번 올라가 보시죠. 구의역에 위치한 롯데캐슬 이스트폴. 네. 네. 자양동이죠. 요즘에 자양동이 한강변 마지막 개발지거든요. 뭐 천지개벽한다. 예, 네. 오세훈 서울시장님이 저기 자양동에 사시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깨알 정보네요. 자양동 개발을 2009년 재임 시절부터 해왔기 때문에 진짜 많이 바뀌겠네요. 네, 본인 동네이셔가지고 그러면 입지를 조금 더 한번 자세하게 좀 살펴봐 주시죠. 예, 최고 48층 6개 동 1063가구가 이제 분양이 됩니다. 이 중에서 일반 분양분은 631가구. 여기도 전용 74부터 138 이렇게 타입이 이루어졌고요. 여기 입주하게 되면 2025년 3월. 근데 여기 이제 특징을 살펴보면은 역세권, 한강변, 이 집값 올릴 수 있는 두 가지 요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여기가 이제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이랑 완전 딱 붙어 있어요. 저는 약간 그런 거 꿈꾸거든요. 비 안 맞고 그렇죠. 그 예. 지하철로 가가지고 네. 네. 회사로도 막 연결돼 있으면 네. 우산 하나도 안 쓰고 네.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구의역을 이용하면은 이제 강남역까지 18분, 청역까지 23분
중심 업무지구는 다 아우를 수 거의 있네요. 뭐 20분 내외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럼 이 정도 입지면은 꽤 비쌀 것 같은데 분양가는 좀 어떻게 나왔나요? 예, 분양가는 네. 지금 한 4천만 원 안팎에 될 것 같아요. 전용 84 요거 기준 하면은 뭐 한 12억 원에서 14억 원 네. 이렇게 책정이 됐는데 주변 가격을 보면은 네. 레미안 프리미어 팰리스 전용 84가 13억 9,500만 원. 아 실거래가로. 네네. 네. 그리고 인근에 강변 SK 뷰가 있어요. 매도 호가가 14억에서 16억 원 정도. 16억. 좀 다른 점은 아까 말씀드린 요 레미안 프리미어 팰리스는 264가구, 네. SK 뷰는 197가구. 그래도 대단지 네네. 장점을 누릴 수 있는 걸 네. 감안을 하면은 네네. 매력적이긴 한. 그렇죠. 여기가 복합 개발 사업지예요. 복합 개발이라고 하면 좀 약간 좀 구체적으로 쉽게 설명해 주시면 뭐가 있을까요? 이제 여기에 들어오는 게 구의역이랑 일반 분양로 사이에 광진구청 그리고 광진구 의회, 보건소, 공공시설, 오피스텔, 호텔도 들어와요. 와 그러면은 여기 입주를 하면은 민원 업무는 굉장히 쉽게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뭐 어디 안 나가고 네. 요 안에서 구의역 안에서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정도 장점을 가지고 있으면은 네. 경쟁률이 어마어마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여기는 좀 올 초에 일산 부동산 대책 이후에 네. 청약제도가 많이 개편이 됐어요. 법이 개정이 된 게 85제곱미터 이하는 네. 60%까지 추첨제 물량이 나오고요. 그리고 85 초과는 100% 추첨제로. 그런 가점 낮은 청년층이나 신혼부부들이 많이 노릴 것 같아요. 그리고 1주택자 가능한가요? 네, 1주택자도 가능합니다. 와 1주택자도 가능한. 네네. 그래서 보면은 74랑 84 네. 타입이 있는데 요 가점제 40%, 추첨제 60% 그리고 나머지 85 초과는 이제 다 추첨제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추첨제는 무주택자한테 75%. 전매 제한 기간이 1년입니다. 예, 그리고 참고로 여기 네. 동일 지역 내 이제 2021년 2월 분양한 요 자양 하늘채 베르 그때 165가구 모집했는데 경쟁률이 367.4대 1이 나왔어요. 그 정도로 여기가 뜨거운 곳이기 때문에 경쟁률이 엄청 치열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단지로 좀 더 북쪽 올라와서 레미안 라그란데. 네네. 여기는 이제 임은 휘경 뉴타운 1구역을 재개발한 곳인데요. 삼성물산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올해 첫 공급하는 그런 약간 단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네요. 네네. 그리고 지상 최고 27층 그리고 39개 동. 와. 네. 3,069가구. 메모드. 네. 네. 입주는 이거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2024년 10월입니다. 내년이네요. 네, 지금 공사가 네.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면 일반 분양은 몇 세대가 나오는 건가요? 예, 일반 분양은 한 920세대가 여기 꽤 많이 나오네요. 역시. 네네. 그리고 이 중 902가구가 85제곱미터 이하. 이제 여기도 85제곱미터 이하는 이제 가점제 40%, 추첨제 60%니까요. 네. 물량이 많아졌으니까 네. 도전을 좀 많이 하실 수 있겠다. 분양권 전매 제한은 1년. 또 살펴볼 부분이 있을까요? 평수를 네. 좀 잘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게 지금 50이나 74 타입은 고층까지 물량이 있어요. 근데 59랑 84 타입은 6층 이상부터는 물량이 없어요. 다 기존 가져가셨군요. 네네, 이것도 이제 조합원 분들한테 공급이 되다 보니까 네. 요 59랑 84는 5층 이하 물량밖에 없다고 그러네요. 제가 좀 입지적인 측면도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예, 여기가 아무래도 휴먼 뉴타운에 이제 포함되어 있잖아요. 동부권 중에서 면적이 가장 큰 개발지예요. 여기가 이제 이문 1구역이거든요. 네. 이문 휴먼 뉴타운 중에서는 두 번째로 물량이 많다. 랜드마크격으로 좀 될 수가 될수 있다. 있네. 보시면은 그럼 지하철 역세권인 건가요? 여기는 좀 어떻게 되세요? 교통이나 이런 부분 한번 살펴봐 주시면. 예, 지도로 보면은 여기 네. 신의문역 그리고 외대암역이 있어요. 걸어서 5분 정도 되나요? 될 것 같아요. 5분 정도? 교통도 나쁘지 않네요. 그러면. 네네. 주변에 청량리역도 있고요. 요즘에 네. 청량리역을 개발 엄청 열심히 하더라고요. 예, 노선이 한 10개가 넘게 이제 들어올 예정이라 뭐 GTX도 들어오고. 네. 그래서 분양가는 한 3,100만 원에서 네. 3,200만 원 이렇게 전망이 나오는데요. 지난 4월이죠. 여기 휘경자의 디센시아가 네. 여기도 한 1,800가구 돼요. 평당 2,930만 원이었습니다. 평균. 음. 그것보다 조금 올려서 네. 받지 않겠나 음. 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휴먼 뉴타운도 경쟁률이 좀 세지고 있어요. 아까 휘경자의 디센시아는 1순위 329가구 모집에 17,000명이 신청을 했어요. 앞전에 분양된 단지가 좀 경쟁률이 셌으니까 세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네, 임대빈님 저희가 새 곳을 봤는데 뭐 이거 말고도 뭐 분양을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7, 8월 이제 분양 단지를 이제 추려봤는데 네. 한 5개, 6개 정도 돼요. 여기 단지들도 한번 살펴보시고 뭐 추후 경쟁률도 좀 살펴보시고 그리고 또 나중에 또 가을에 또 네. 분양되는 단지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때 되면 또 좀 알짜 단지들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돈줄의 길목을 지키다 원희맨 송준영 기자 임대뱅 기래선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